자,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0호, 이번엔 17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생긴 일. 때는 2011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실화 괴담이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막차가 떠난 늦은 시간, 글을 쓴 사람이 친구인 공익근무요원이 승강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맨 끝에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어가지고 상황실 직원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는데요. 뭐 일단 강제로라도 닫을까요? 혹시 마지막 스크린 도어야? 네, 맞아요. 일단 건들지 말고 그냥 와. 영무원이 단박에 끝에 있는 스크린 도어인 줄 알길래 아, 고장이 잦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3달 뒤 막차가 끝나고 점검을 하는데 저번처럼 끝에 있는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었고 이번에는 스크린 도어 사이로 운동화 한 짝이 보였다고 합니다. 일단 전화로 또 문이 열려 있다고 보고를 하며 운동화 한 짝이 떨어져 있다고 말했는데 야, 그거 절대 줍지 말고 나 기다려. 지금 바로 갈게. 전화기 속 직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별 생각 없이 운동화를 주우려고 했는데 아, 그러면 안 되지. 접착제라도 붙여놓은 듯 꼼짝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한참 실랑이를 벌이는데 갑자기 상황실 직원이 뛰어드니 친구를 잡아당기며 뺨을 세게 때리고 하는 말이 스크린 도어 너머에서 손이 하나 나와서 너를 잡아당기고 있었어! 아이!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내가 계속 위를 봤는데, 정말. 깜짝이야.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나중에 영무원에게 자세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이곳에 스크린 도어가 세워지기 전에 이 지하철역에서 어떤 여성이 자살을 했는데 그 뒤부터 늦은 밤이면 사람을 홀리듯이 운동화가 걸쳐 있거나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라는 소리를 들은 섬뜩한 경험을 한 직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지하철역 괴담은 인터넷과 SNS를 타고 급속히 퍼지면서 한 신문 기자가 그 실체를 추적하기에 이르는데요. 먼저 이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자살 사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뭐야? 직접 문제역을 방문해 공익근무요원과 직원들을 상대로 취재를 해봤는데요. 실제 스크린 도어에서 운동화를 본 사람도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처음 글을 쓴 작성자가 댓글로 거짓말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결국 진실이 수많은 사람을 밝혀졌다고 고생시킨 이 기사가. 아니 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소설이네요, 소설. 그렇죠. 소설 참 잘 쓰셨네. 이거 공포 웹툰으로 그랬으면 진짜 무서웠을 거야. 그러니까. 자,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14일에 공개할까요? 돌아오지 못한 선원. 2007년 4월 18일 호주 퀸즐랜드 해양경찰에 들어온 긴급 신고. 저기 퀸즐랜드 앞바다를 지나가다가 요트를 한 척 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떠다니는 그 모양새가 조난당한 것 같아서요. 신고를 받은 즉시 구조대를 보낸 해양경찰은요. 이틀 뒤 정말 바다 위를 떠돌던 요트 카즈 2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조대의 말에 따르면요. 엔진과 GPS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고요. 빨랫줄엔 젖은 비치 타월까지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상한 점은요. 이곳저곳 사람의 흔적이 가득한 이 요트에 선원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어머? 조사 결과 카즈 2호의 선원들은 요트의 주인인 데렉 버튼과 데렉의 이웃이었던 피터와 제임스 형제로요. 지난 2007년 4월 15일 오전 10시에 카즈 2호를 타고 항해를 시작한 거랍니다. 뭐야? 아니, 그러면 새 승무원 이분들의 행방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호주 해양경찰이 헬리콥터와 배들을 동원해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요. 선원들의 행방을 알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선원들이 어디 있는지, 왜 사라졌는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미스터리네요. 미스터리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얘기 19, 13입니다. 진실 혹은 거짓 인형은 알고 있다. 영화 사이코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죠. 미국의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에디 게이는 사람의 가죽으로 장갑과 의자포, 전등갑 등을 만들고요. 만약에 인피로 이것까지 만들어졌다면 어떨까요? 보시죠. 아, 보기 싫어. 에이, 저건 너무 악취입니다. 실제 사람 같은 피부결에 초점을 잃은 듯한 눈동자, 그리고 갑자기 입을 뗄 것만 같은 이 기묘한 모습의 인형인데요.
2000년대 초반 실제로 이 인형을 사진만으로 접한 이들이 이 인형 사진을 본 날 나 가위 눌렸어요 라는 이야기를 쏟아내 이 인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공포심이 감돌았습니다. 거짓이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인형에 얽힌 사연들이 밝혀졌습니다. 19세기 일본의 한 인형 제작자가 만든 이 인형들은 엄청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형수 시체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뽑아 만든 인형이며 심지어는 이 인형이 일본 가나가와 현의 학곤의 신사에 보관됐었다고 전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약간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에 그렇게 해놨으려나. 그런데 그 인형들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인피로 인형을 만든 것이 들통이 날까 봐 그 인형들을 태워 신사에 공양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인형 사진을 본 이들을 가위에 눌리게 하고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인형들의 반전. 19세기에 만들어진 것도 사람 가죽도 아닌 구관절 인형 제작가 호리 요시코의 작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죠? 네,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들 마음을 또 놓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요. 지금부터가 진실. 뭐야 또 일본의 전무후무한 괴담 수집가이자 유명 공포 프로그램을 진행한 탤런트 이나가와 준지. 이 사람이 실제로 겪은 일화입니다. 어느 날 지인에게 저주받은 여자의 10일이라는 인형극 무대 진행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작품에 오르는 인형을 처음 본 그는 왠지 모를 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걸까요? 인형극 대본 작가의 집에는 의문의 화재가 발생. 심지어는 인형 제작자인 하시모토 사부로가 실종되는 등 갑자기 인형극과 관련된 이들에게 이상한 악재들이 연속적으로 덮치고 맙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건요. 이상하게도 인형극 관계자들에게 부상이 찾았는데 희한하게도 그 부상은 오직 오른손과 오른발에만 입었다는 거죠. 결국 끝을 모르는 악재에 이나가와 준지는 자신이 처음 보자마자 꺼림칙하다고 느꼈던 인형을 들고 영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인형은 그냥 인형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오른손, 오른발을 잃은 상처 입은 소녀. 일부러 그런 거야? 나 진짜 놀랐어. 아, 왜 이렇게 자꾸 떨어져, 뭐가?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이나가 준지는 그 뒤 이 인형을 태워서 소녀의 영혼을 달래주었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뒤로는 의문의 사고나 기묘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인형 별로 집에 별로 두고 싶지 않거든요. 난 인형 나도 좀 무서워요. 중학생 때인데 제가 자는 방에 앞에 그 곰돌이 인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다가 너무 이렇게 잠이 안 와서 뒤척여서 딱 이렇게 눈을 떴는데 이렇게 곰돌이가 저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눈동자가 돌아가 있는 거야. 눈을 굴렸구나. 날 보고 있다 이쪽을 보고 있더라니까. 너무 소름이 돋아서 엄마를 안고 운 적이 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9입니다. 귀신님, 지금 여기 있으신가요? 저희 첫 번째 공포 특집 싸우자 귀신아 미스터리 편에서 소개해드린 서양판 분신사바 찰리 챌린지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뭐 찰리는 우리가 기억을 못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입니다 이제. 네, 뭐 전구도 계속 떨어뜨리고. 그럼요. 네. 자, 오늘은요. 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포로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강령술이 있다고 해서 취재해왔습니다. 저기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보여요. 지난해 4월 페루의 북부 도시 타라포토 한 중학생 소녀가 검은 옷의 남자가 보인다는 비명과 함께 발작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왜 저런 거야? 갑자기 왜 저래? 결국 소녀는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같은 학교 아이들이 80여 명이나 같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는 거죠. 이 학생들의 공통점은 바로 위자보드라는 강령술을 했다는 것이었죠. 위자보드는 1800년 중반 망자의 영혼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곳에서 시작했다고 하고요. 1890년경 미국에서 이 위자보드를 보드게임처럼 상품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위자보드판에는 yes, no, 그리고 알파벳,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두 사람이 앉아서 저 포인터에 손을 갖다 대고 움직이다 보면요. 이 포인터가 스스로 움직이는 느낌이 온답니다. 그럼 그때부터 영혼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저 포인터를 움직여 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이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H.O.T입니다. 진짜? H.O.T가 활동할 당시에 토니 씨가 이 위자보드를 가져와서 멤버들과 해보다가 우리가 언제 해체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해체 연도수를 가리켜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실제로 문희준 씨가 직접 방송에서 밝힌 얘기예요. 자, 그런데 꼭 아셔야 할 것이 이 위자보드가 단순한 망자의 영혼이 아닌 악령을 불러온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절대 혼자 하지 마라. 무덤가에서 하지 마라. 15분 이상 하지 마라. 이런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악령에게 큰 해를 입는다고 하니까요.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는 귀신의 저주가 계속되어 결국 폐쇄한 터널도 있습니다. 후쿠오카 지역의 이누나키산 중턱에 있는 이누나키 터널입니다. 참고로 과거 인기 아이돌이었던 그룹 슈가의 멤버 아유미 씨가 겪은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곳이 워낙 유명한 심령 스팟이다 보니 재미삼아 친구들하고 차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아유미 씨가. 뭐하러 가? 그렇게 터널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을 목격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시시하다. 그리고 실망을 했답니다. 그때 한순경이 아유미 씨의 차를 불러 세웠는데 그때 한 말이 왜 위험하게 사람을 차 지붕 위에 태워서 다니고 있습니까? 더 잘 놀았어. 아, 진짜 타지 좀 마, 좀. 누구 있지, 이 안에? 야, 저 캐비넷 좀 보고 와. 그리고 그 밖에도요. 이 터널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한복을 입은 귀신들이었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터널을 뚫기 위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강제징용되어 무참히 혹사당하고 사망까지 한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혼령들이 원한에 사무쳐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하고요. 또 터널 자체가 워낙 후미진 곳이라 더 흉흉한 곳으로 여겨졌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누나키 터널 폭행 사건이죠. 1988년 이 터널을 지나던 20살 우메야마 군은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했는데 그때 불량 청소년들이 이 차를 잡아타고 우메야마 코이치를 집단 폭행한 뒤에 살해한 사건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1994년 신이누나키 터널을 개통시키면서 대신 구 터널 입구는 아예 콘크리트 덩어리로 막아두었답니다. 그런데 이누나키의 저주가 옮겨간 것일까요? 새로 개통한 신이누나키 터널에서도 밤늦게 차를 얻어 타려는 불명의 여자가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3위 공개합니다. 구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1959년 1월 28일 러시아. 같은 대학교 동문인 선후배 10명은 우랄 산맥으로 스키 트레킹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었던 유리 유디는 갑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아 베이스 캠프에 남게 됩니다. 등반 5일째가 되던 날엔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렸지만요. 당시 대장이었던 이고리 갸트로프는 베이스 캠프에 무전으로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훌라트 샤흐르산에 임시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갸트로프 팀과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들을 찾기 위해 수일 동안 수색하던 중 임시 캠프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서 5명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시신을 본 사람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발견된 시신의 상태 때문이었죠. 이들 중 2명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산속에서 달랑 속옷만 입은 채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계곡에서 발견된 한 명은 두개골 골절, 또 한 명은 가슴뼈와 갈비뼈가 완전히 으스러졌고요. 나머지 한 명은 소름 끼치게도 혀가 아주 반듯하게 잘린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9구의 시신 모두 피부가 주황색으로 착색되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샌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식선에선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시신의 모습을 두고 미스터리한 가설들도 나왔는데 그 첫 번째는요. 러시아군의 비밀기지설입니다. 갸트로프 팀원 중 일부 옷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선 양이 검출된 점을 미루어 보아 핵실험이나 비밀 실험의 희생양이라는 설이었고요. 두 번째는 UFO설로요. 갸트로프 팀원들이 의문의 사망을 하고 난 몇 달 뒤 사고 인접 지역에서 둥근 원형의 발광 물체가 하늘을 나는 것이 보인다는 내용의 기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무엇도 또 그 어떤 것도 이들이 사망한 원인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싶고 정말 에어컨 없이도 서늘하시죠? 어우, 몸에 털이 쭉 뼈썰 정도로 기묘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1위 후보 이제 한 기자님. 네. 이것도 무서울 것 같아요. 2015년 8월 25일 이 온두라스의 지역 뉴스에 충격적인 영상이 보도됐습니다. 뭘 부시고 있는데요? 뭘 꺼내? 부수고 있죠? 누구 있죠? 뭐야, 관인가? 이 무덤의 주인은 네이시 페레즈라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혼식을 치르기 며칠 전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 네이시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도 네이시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공동묘지를 밤새 헤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이시의 남자친구였는데요. 에휴. 어느 순간부터 문득 남자친구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였죠. 홀린 듯이 네이시의 묘지로 다가간 남자친구. 어느 순간 희미한 비명까지 듣는데요. 잠깐만. 이건 네이시의 목소리야. 내가 꺼내줘야 돼. 단단히 콘크리트로 마감해 놓은 네이시의 무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관뚜껑이 열린 그 순간 사람들은 충격적인 모습을 마주하고 맙니다. 왜? 장례식 때만 해도 깨끗했던 네이시의 얼굴에 온통 상처가 나 있었고요. 손가락 끝은 피부가 까져서 피 범벅이 돼 있던 겁니다. 게다가 관뚜껑의 유리 부분은 완전히 깨져 있었던 거죠. 아니 설마 그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곧바로 네이시의 가족과 남자친구는 네이시를 당장 병원으로 데려갔지만요. 의사는 다시 한번 사망 진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 네이시.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또다시 같은 무덤에 묻히게 됐는데요. 기구하다 진짜. 네이시가 정말 무덤 속에서 살아났던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